저를 리크라고 부르세요. 밤에 운전하는 택시기사 리크라고요. 이 직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 택시 뒷좌석에서 시작된 부부싸움이 내가 그들을 차 밖으로 쫓아내야 끝나는 경우도 있었죠. 도망치려는 사람들의 조용한 울음도 봤어요. 가끔은 자정이 지난 후 조용한 거리에 있으면 도시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지곤 해요. 그리고 나는 마치 그 도시의 등 위를 돌아다니는 벼룩 같아요. 이리저리 움직이며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을 실어 나르며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죠.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달랐어요. 수요일 밤 2시쯤이었어요. 거리엔 차가 거의 없었고 저도 운행을 마칠까 고민 중이었죠.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고도 다급한 느낌의 노크 소리였죠.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살 중반 정도 되어 보였고 피부는 창백한 하얀색이었는데 드레스엔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방울이 떨어져 보도에 어두운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택시 문을 열고 제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죠. 병원. 빨리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이듯 했지만 단호한 어조였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선 경찰을 부르는 게 맞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검고 깊은 눈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저를 압도하는 듯했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말하지 말라고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을 걸고 출발했어요. 자정이 지난 도시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도, 교차로도, 모든 것이 나를 방해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제가 백미러로 그녀를 다시 볼 때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피가 그녀의 팔에서 흘러내려 뒷좌석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피 냄새는 택시 안에 가득 차서 역겹고 진한 철분 냄새가 났죠. 그런데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통증도, 두려움도 없는 듯했어요. 그 표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을 지키기로 했죠. 그리고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백미러를 보았는데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 눈이 그녀의 눈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다른 무언가가 제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너는 그녀를 그냥 놔두고 가야 했어. 이 손님은 너를 망칠 거야.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쳐내고 병원이 몇 분 거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속도를 더 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봤는데 그녀는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남아있는 피마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요. 그 눈.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치 제 너머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편, 아니면 아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곧 도착해요, 아가씨,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만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피투성이로 앉아있던 그녀가 있었고, 다음 순간엔 아무도 없었어요. 뒷좌석에는 아직도 따뜻한 피 웅덩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그녀가 내린 걸까, 혹시라도 길가에 있지는 않을까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피로 얼룩진 뒷좌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이 침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거기서 멍하니 손을 떨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본다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피는 그대로인데 여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경찰에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피투성이 여자가 제 택시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이 내 말을 믿어줄 리 없었겠죠. 아니면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눈을 비비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고 병원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중간에 내렸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제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마도 그게 현실적인 설명일 겁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환각이 일어난 거겠죠. 뒷좌석에는 아직도 따끈따끈한 피가 남아 있었고 그녀의 존재가 이제는 환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경비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간호사를 불러왔습니다. 간호사는 택시 안의 피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 여자는 어디에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어요. 저도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들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더니 제가 혹시라도 더 기억나는 게 있다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택시에 올라타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피 냄새는 여전히 차 안에 가득해서 코에서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차를 다시 켜고 집으로 돌아가 샤워나 하고 이 모든 걸 잊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백미러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시 백미러를 쳐다보니 이번에는 뒷좌석을 정면으로 봤죠. 그리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앉아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피도 없고 상처도 없는 상태로요.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태우지 말았어야 했어, 니크,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속삭임이 한데 섞인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유는 기억이 희미해요. 그저 택시에서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렸던 기억만 남아 있어요. 폐가 타들어갈 때까지, 다리가 풀릴 때까지 뛰었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두고 간 자리 그대로 있었지만 뒷좌석은 깨끗했습니다. 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젯밤이 진짜였다는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누군가가 제 택시에 타고 시간이 새벽 2시를 넘길 때마다 그 피 냄새가 다시 맡아지는 것 같아요.